네, 저희는 어제 매트플럿립 패키지에 있는 파이플럿이라고 하는 모듈을 사용을 했고요. 네, 그래서 파이플럿 모듈 이름이 너무 기니까 매트플럿립 파이플럿 이렇게 이름이 너무 기니까 간단하게 줄여서 PLT라고 이름을 임포트를 했죠. 그래서 여러 가지 함수들을 사용을 하실 때 PLT라고 하는 접두사를 붙여서 PLT.으로 시작해서 시각화를 할 수 있는 함수들을 이용을 하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numpy를 np라고 하는 별명으로 임포트를 했고요. 판다스는 pd라고 하는 별명으로 임포트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희가 아마 C본 많이 다루게 될 텐데 C본은 SNS라고 하는 별칭으로 저희가 임포트를 했죠. 아까 파이플럿은 시각화할 때 가장 기본이 되는 모듈이 파이플럿입니다. 네. 그리고 numpy는 numpy array n dimensional n 차원 배열을 다루는 그런 라이브러리고요. 뭐 차원은 1차원, 2차원, 3차원, 4차원 이렇게 있고요. 이렇게 있고 아이템들이 이렇게만 있으면 이거는 1차원 배열. 근데 그 1차원 배열 안에 원소들이 다시 어떤 다른 배열들로 이루어져 있으면 이거를 2차원 배열이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2D가 되는 거고. 이런 2D 배열을 또 원소로 가질 수도 있어요. 네, 2차원 배열들을 원소로 갖는 그런 배열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러면 3차원 배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판다스에서 가장 중요한 데이터 타입은 우리가 데이터 분석과 머신러닝 할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데이터 프레임, 그리고 그 데이터 프레임에서 컬럼 하나를 생각하시면 그 컬럼이 시리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시리즈들이 한 개 이상이 모여 있는 그런 것을 데이터 프레임이라고 생각하셔도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C본은 매트플럿립을 조금 더 고급스럽게 사용할 수 있는, 조금 더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시각화 모듈이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예제 데이터 세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팁스 데이터 프레임을 이용을 했고요. 팁스는 어제 설명드렸듯이 그 영수증 금액과 그 다음에 팁의 금액과 그 지불을 한 손님의 성별, 흡연 여부, 그 식사를 한 요일, 식사를 한 시간, 그리고 같은 테이블에 몇 명이 있었는지에 대한 그 자료들이 조사가 되어 있는 데이터 프레임이고요. 그래서 여기 있는 데이터들을 이용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 시각화들을 저희가 해봤죠. 그래서 인포라고 하는 것은 데이터 프레임에서 로우가 몇 개인지, 그리고 컬럼은 몇 개인지, 컬럼의 이름과 데이터 타입은 무엇인지, 그리고 널이 아닌 아이템들의 개수는 몇 개인지 등등 기본적인 요약 정보들을 보여주는 메서드가 info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describe는 숫자형 데이터들, 숫자로 되어 있는 데이터들의 평균, 표준 편차, 최소값, 그 다음에 최대값, 사사분위 값들,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메서드입니다. 그 다음에 그 파이플럿 모듈을 이용해서 시각화하는 그 단계들을 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크게 3가지 정도를 말씀을 드렸죠. 첫 번째는 5개 단계로 하는 거예요. 뭐냐면 제일 처음에 피겨를 먼저 생성을 하고요. 함수가 PLT라고 하는 모듈에 있어요. PLT라고 하는 모듈에 있는 피겨라고 하는 그 함수를 이용해서 클래스니까 대문자로 쓰는 게 좋겠죠. 피겨라고 하는 클래스의 인스턴스를 생성을 하는 겁니다. 생성되어져 있는 그 객체를 저장한 인스턴스를 가리키는 인스턴스 변수가 fig고요. 그 다음에는 이 피겨 객체에다가 무엇을 추가하냐면 서브플롯 객체들을 추가하게 됩니다. 서브플롯 객체를 추가하실 때에는 이 피겨라고 하는 클래스가 가지고 있는 그 add subplot이라고 하는 메서드를 이용하시면 되고요. add subplot을 이용하시는 방법은 숫자 3개를 전달하는 방법도 있고요. 숫자 1개, 3자리 숫자를 전달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숫자를 3개를 전달하실 때 이 3개의 의미는 각각 첫 번째 숫자가 서브플롯의 로우의 개수가 되고요. 두 번째 숫자는 컬럼의 개수,
세 번째 숫자는 인덱스가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세 개의 숫자를 111이라고 하는 세 자리 숫자 하나로 전달하셔도 똑같은 의미가 되고요. 여기 1번과 2번의 의미는 뭐냐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피겨를 만든다라고 하는 거는 스케치북을 준비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서브 플롯을 넣는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서브 플롯을 한 개만 넣었죠. 로우가 여기 이쪽 방향이 로우인데 여기를 한 개만 만들겠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쪽 방향이 컬럼인데 여기도 한 개만 만들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결국 스케치북 전체를 사용을 하겠다는 얘기죠. 스케치북 전체를 사용해서 그래프를 한 개를 그리겠다는 얘기예요. 여기까지가 add 서브 플롯입니다. 피겨를 만들고 서브 플롯을 추가하고 그럼 그 다음에 그래프는 어디다 그리느냐? 그래프는 여기 만들어져 있는 서브 플롯에다가 그래프를 그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서브 플롯 객체를 가리키고 있는 첨조 변수가 엑시스죠. 그래서 엑시스에서 점을 찍어보면 여러 가지 종류들의 그래프를 그릴 수 있는 함수들이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뭐 히스토그램을 그리겠다라고 하면 히스트, 산점도를 그리겠다 그러면 스캐터, 점 그래프나 혹은 선 그래프를 그리겠다 그러면 플롯 등등등 여러 가지 그 함수 메서드들을 어디에서 찾으시면 되냐면 서브 플롯 객체에서 메서드들을 찾으시면 됩니다. 그런 다음에 역시 마찬가지로 그 서브 플롯에서 여러 가지 옵션들을 지정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제일 마지막에 그래프를 보여주겠다라고 하시면 됩니다. 과제하신 그 내용 보다 보니까 딱 어떤 분이 여기 다음에 괄호를 안 쓰신 분이 계세요. 네, 괄호를 안 쓰신 분이 계신데 괄호를 안 쓰면 어떻게 되죠? 여기까지만 쓰면 이거는 PLT라고 하는 모듈에 있는 함수 이름만 가져온 거죠. 함수의 기능을 사용하기 위해서 그 함수를 호출해 준 게 아니죠. 함수를 호출해 주시려면 반드시 아규먼트가 없더라도 괄호까지 넣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혹시 자기 소스 코드 보시면서 show 옆에 괄호 안 쓰신 분 있으시면 괄호를 꼭 써주세요. 그래야 함수나 메서드 호출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 방법은 피겨를 생성하는 것과 동시에 서브 플롯을 추가하는 것까지를 하자라고 하는 방법이 두 번째 방법이에요. 이때는 사용하는 함수가 다른데요. 모듈은 똑같이 PLT라고 하는 모듈이 가지고 있는 함수인데 서브 플롯츠라고 하는 함수가 있습니다. 서브 플롯츠라고 하는 함수에는요. 아규먼트가 뭐 다른 아규먼트들도 있지만 로우의 개수, 컬럼의 개수 요 두 개를 전달해 주시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얘네들은 전부 다 디폴트 값, 기본 값이 있어요. 로우가 1개, 컬럼이 1개라고 디폴트 값이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문서 이렇게 하시면 보이죠? 이렇게 하면 서브 플러츠의 첫 번째 그 두 개의 파라미터들을 보시면 1이라고 하는 값들이 기본 값으로 설정이 되어 있어요. 얘는 리턴을 두 개를 해줍니다. 무엇을 리턴을 해주냐면 우선 피겨를 생성을 하기 때문에 피겨 객체를 리턴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그 원하는 개수만큼의 서브 플롯 객체들을 생성을 하기 때문에 역시 동시에 무엇을 같이 리턴을 해주냐면 서브 플롯 객체 혹은 서브 플롯 객체들의 배열도 같이 리턴을 해줍니다. 지금 이런 경우에는 피겨 안에 서브 플롯이 1개밖에 없는 경우이기 때문에 여기 x라고 하는 변수가 서브 플롯 1개를 의미를 하고요. 만약에 여기에 로우의 개수를 2 이상으로 하거나 또는 컬럼의 개수를 2 이상으로 하게 되면 그때는 여기가 서브 플롯 객체가 아니라 서브 플롯 객체들을 가지고 있는 배열, 그러니까 서브 플롯 여러 개를 가지고 있는 배열이 리턴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그 그래프를 그리는 메서드는 어디에 있는 메서드를 찾아서 이용하시면 되냐면 여기 엑시스가 가지고 있는 즉 서브 플롯이 가지고 있는
메서드를 찾아서 그래프를 그려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각각의 서브 플롯에서 여러 가지 옵션들을 설정해 주시면 되고 최종적으로 그래프를 보여주시면 됩니다. 이게 4단계로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첫 번째 방법과 두 번째 방법은 우리가 하나의 보통 어떤 경우에 사용을 하냐면 하나의 피겨에다가 2개 이상의 서브 플롯을 만들어서 각각 다른 그래프들을 그리고 싶을 때 첫 번째 방법이나 두 번째 방법을 이용하시면 좋고요. 네. 근데 만약에 어차피 하나의 그 피겨 안에 하나의 그 그래프만 그릴 거다라고 하면 굳이 이렇게 복잡하게 하실 필요 없이 그냥 간단하게 파이플럿 모듈에서 바로 함수를 찾으시면 돼요. 그럼 파이플럿 모듈에서 그 뭐 히스토그램 혹은 뭐 스캐터 플롯, 박스 플롯, 뭐 플롯, 라인 플롯 뭐 이런 등등등 그런 함수들을 직접 호출을 하시면 파이플럿 모듈의 탑레벨 함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파이플럿 모듈에서 함수를 직접 호출을 하시면 이 함수가 그 우리가 했었던 그런 작업들을 해주는 거예요. 피겨를 만든다, 서브 플롯을 만든다, 그리고 그 서브 플롯에 히스토그램을 그린다까지를 이 탑레벨 함수가 한꺼번에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한 개의 그래프를 그리실 때에는 이게 제일 간단해요. PLT 함수 찾고 PLT 옵션 설정하고 PLT show 보여주고 이렇게만 하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똑같은 결과들이 나오죠. 똑같은 결과들이 나오고 네. 밑에 요거는 어제 연습 문제로 드렸던 부분. 실제로 이런 식으로 그리고 싶을 때, 그죠? 한 개의 피겨를 가로 방향으로 1번 로, 그 다음에 2번 로 이런 식으로 두 개로 나눠서 그리고 싶을 때, 이럴 때는 첫 번째 방법이나 두 번째 방법을 사용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거는 세로 방향으로 나눈 거죠. 그죠? 1번 컬럼, 2번 컬럼 이렇게 나눠서 왼쪽과 오른쪽에 그래프를 각각 그려주는 그런 경우에 첫 번째 방법, 서브 플롯을 생성하는 이런 방법들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잠깐만 코드 복습을 조금만 더 하면은요. 보시면 여기서는 피겨를 먼저 생성하고 그 다음에 피겨에다가 서브 플롯 추가하고요. 네.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서는 피겨를 먼저 생성을 했고요. 그 다음에 피겨에다가 add 서브 플롯이라고 하는 서브 플롯 한 개를 추가를 하는 거죠. 원하는 위치에 로우가 몇 개고 컬럼이 몇 개인 그 상태에서 어떤 위치에 서브 플롯을 추가하겠다. 그러면 얘는 리턴해주는 게 서브 플롯 한 개만 리턴을 해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변수를 한 개로 저장을 한 거고요. 또 다른 두 번째 위치에 서브 플롯을 추가를 하시려면 이렇게 추가를 하시면 되고 그러면 그거를 새로운 변수에다 저장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변수 두 개를 가지고서 각각 원하는 그래프들을 메서드 찾아서 그래프를 그리시면 돼요. 이게 add 서브 플롯을 이용하실 때의 방법인 거고요. 서브 플롯라고 하는 함수를 이용하실 때에는 약간 사용 방법이 약간 다른 게 얘가 리턴해주는 변수가 있어요. 변수가 두 개죠. 피겨 객체와 서브 플롯들의 객체 두 개를 리턴을 해주는데 서브 플롯들의 얘가 배열이다라고 하는 게 중요합니다. 배열이기 때문에 사용하실 때 변수 이름 뒤에다가 무엇을 붙여서 사용하시면 되냐면 인덱스를 붙여서 사용하시면 되는 거예요. 배열에서 인덱스는 뭐부터 시작하죠? 배열에서 인덱스는 0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인덱스가 0번, 1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요것만 주의해 주시면 되고요. 나머지는 사용하시는 방법은 똑같아요. 그래서 배열에서 0번째 아이템이 서브 플롯이니까 서브 플롯 객체가 가지고 있는 메서드를 호출하시면 되는 거고요. 두 번째도 마찬가지. 엑시스라고 하는 배열에 인덱스 1번에 있는 원소가 서브 플롯 객체니까 서브 플롯 객체가 가지고 있는 그래프를 그려주는 메서드 찾아서 메서드를 호출하시면 되는 거예요.
옵션을 설정하실 때에도 각각의 서브 플롯 객체가 가지고 있는 옵션을 설정하는 메서드들을 찾아서 이용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최종적으로 제일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하는 거는 이제 plt.show 해가지고 보여주세요 라고 하면 되는 거죠. 그럼 이렇게 나오게 될 겁니다. 네,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는 그 파이플럿을 이용하는 기본적인 방법 3가지를 알려드렸던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이제 그래프를 하나하나 보려고 했었던 거죠. 그래프의 종류들. 우리가 그 데이터 시각화를 할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통계적인 분석을 할 때, 통계적 분석을 할 때, 혹은 탐색적 분석을 할 때 가장 많이 사용되어지는 그 그래프의 종류들을 이제 하나씩 보려고 하는 게 여기서부터 였었던 거고요. 제일 처음에 봤었던 게 박스 플롯입니다. 박스 플롯은 어제도 설명드렸듯이 연속형 변수, 숫자 타입의 변수의 기술 통계량, 그 중에서도 최소값, 최대값, 그 다음에 사사분위, Q1, Q2, Q3 값들을 시각화해주는 상자 모양으로 시각화해주는 그래프가 박스 플롯이고요. 박스 플롯을 보게 되면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냐면 데이터들이 얼마나 분산되어 있는지, 그러니까 넓게 퍼져 있는지 아니면 좁게 몰려 있는지, 어느 정도 분산되어 있는지와 이상 아웃라이어들이 있는지 없는지, 네, 이런 내용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빈부격차가 심하냐, 빈부격차가 적으냐, 뭐 이런 것들을 쉽게 시각화해서 볼 수가 있는 그런 그래프가 박스 플롯이고요. 저희가 아마 영수증 가지고 했었을 거예요. 그래서 describe가 보여주는 내용, describe에 나와 있는 이런 내용들을 박스 플롯이 확인할 수가 있고요. 여기서 그 박스 플롯에서 확인 못하는 내용 있죠. 평균값 박스 플롯에서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볼 수 없습니다. 그죠? 네. 중위값을 볼 수 있는 거고요. 50% 중위값을 볼 수 있는 거고 평균값을 볼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중위값과 평균값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죠? 차이가 있을 수가 있고. 이상치가 많으면 많을수록 평균값과 중위값의 차이가 커집니다. 이상치가 적으면 평균값과 중위값이 비슷해집니다. 왜 그러냐면 이 박스 플롯 보면서 설명을 드리면요. 평균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 있는 데이터들을 다 더한 다음에 개수로 나눠주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렇게 아주 큰 숫자들이 있으면 평균값을 어떻게 해줄까요? 올려주겠죠. 그렇죠? 평균이라고 하는 게 첫 번째 데이터, 두 번째 데이터 쭉 해서 몇 개가 있을지는 모르지만 전체 데이터를 다 더한 다음에 개수로 나눠주는 건데 나눠주는 개수는 일정한데 어떤 특정 값이 굉장히 커버리면 그죠? 분자가 커지게 되는 거니까 평균값이 커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상치가 있으면 평균값이 훅 하고 올라가는 거예요. 반대도 가능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아래쪽으로 이상치가 크면 그죠? 그러니까 최소값 쪽으로 이쪽 아래쪽에 이상치가 크면 얘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 평균값을 떨어뜨리는 역할을 하게 돼요. 평균값을. 근데 중위값의 위치는 항상 어떻게 돼요? 전체 데이터에서 딱 중간에 있는 값이기 때문에 이상치가 있든 없든 중위값은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상치가 많으면 많을수록 이 중위값과 평균값의 차이가 커지게 되고요. 이상치가 적으면 적을수록 평균값과 중위값은 거의 비슷해지게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네, 자 그래서 이제 나머지는 저희가 이제 여기서부터는 과제 드렸던 내용을 할 거고요. 대부분의 분들이 제가 원했던 그런 의도대로 해주셨고요. 몇몇 분들은 이렇게 하신 분도 계세요. 피겨를 만든 다음에 이 피겨 안에다가 서브 플롯을 나누셨어요. 서브 플롯을 나누셔서 각각의 서브 플롯에
그 박스 플롯들을 각각 그려주셨어요. 사실 이거는 제가 원했던 건 아닌데 뭐 이렇게 하셔도 크게 문제가 되진 않고요. 첫 번째 문제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이렇게 그려주시는 게 더 좋기는 좋아요. 근데 나머지는 제가 요거를 원했던 건 아니고요. 이거를 원했던 건 아니고 하나의 피겨에 서브 플롯도 하나만 만들어 놓고 여기에 박스 플롯 2개를 함께 그리자. 이게 원래 문제의 의도였었습니다. 대부분의 분들은 이렇게 해주셨어요. 대부분의 분들은. 네, 자, 요거부터 보겠습니다. 한 개 피겨, 한 개 서브 플롯이에요. 한 개의 피겨, 한 개의 서브 플롯 안에 토탈 빌과 팁을 박스 플롯 한꺼번에 그리자. 자, 이거는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이렇게 하시면 돼요. 박스 플롯 그러니까 한 개만 사용할 거니까 PLT에서 바로 이용하시면 돼요. PLT 점 박스 이렇게 하면 박스 플롯이라고 나와요. 나오고요. 자, 이렇게 보면 여기 X라고 되어 있죠. 얘에 대한 설명을 잠깐만 보면 파라미터에 대한 설명이 있어요. X에는 무엇을 넘겨주면 되냐면 인풋 데이터를 넘겨주면 되는데 네, 벡터들의 어레이를 넘겨주면 된대요. 어레이나 시퀀스를 넘겨도 된대요. 네, 뭐 더 자세하게는 설명은 안 돼 있는데 그래서 여기에는 다음과 같이 전달을 하셔도 되는 거예요. 어떻게 전달을 하셔도 되냐 하면 이렇게 리스트가 시퀀스예요. 시퀀스. 그러니까 이렇게 연속되게 저장되어 있는 값들. 리스트, 튜플 이런 것들을 통틀어서 그냥 시퀀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여기에다가 무엇을 넣어주냐면 tips에서 우리가 선택할 게 무엇을 선택을 할 거냐면 토탈 B를 선택을 할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팁스에서 무엇을 선택할 거냐면 팁이라고 하는 컬럼을 선택을 할 거랍니다. 이렇게 우리가 그리려고 하는 컬럼을 선택을 해서 그 컬럼들을 어떻게 하자? 배열로 묶어주자. 이렇게 하신 다음에 얘를 그려버리시기만 하면 돼요. 자, 이렇게 하면 이렇게 나오는 거죠. 왼쪽에 1번이라고 그려진 게 뭐냐면 우리가 이 리스트 안에서 넘겨준 첫 번째. 그러니까 즉 토탈 비리예요. 토탈 비를 보면 최소값이 아마 3점 얼마였었을 거고요. 최대값이 50 얼마였었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옆에 있는 게 팁에 대한 그 박스 플롯이에요. 여기 2번에 그려진 게 팁의 최소값하고요. 그 다음에 팁의 최대값이 있는 거예요. 아마 숫자들을 보시면 팁의 최소값이 아마 $1 근방일 거고요. 팁의 최대값이 아마 $10 근방일 거예요. 그래서 그 분포를 벌어져 있는 정도를 이렇게 보실 수 있으십니다. 제가 이걸 원했던 거예요. 이걸 원했던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 만약에 조금 더 우리가 그 그래프를 조금 더 보기 좋게 한다 그런다면 옆에는 금액이니까 뭐 0부터 50까지 숫자가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여기에 레이블을 달아주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X축에는 여기 1번이 영수증 금액인지 팁인지 아니면 그리고 2번이 영수증 금액인지 팁인지 이거를 알려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찾아보시면 되는데 여기 1번, 2번 바꿔주는 거를 그거는 박스 플롯이라고 하는 함수가 가지고 있어요. 박스 플롯의 아규먼트 이름들을 쭉 살펴보다 보면 너무 많아가지고 찾기가 힘들긴 하지만 쭉 찾아보다 보면 레이블즈라고 하는 게 보인단 말이에요. 보통 파라미터 이름에 끝에 s가 붙어 있죠. 이런 경우에는 리스트, 튜플, 배열 이런 것들을 넘기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한 개 이상의 값들을 넘기는 경우들이 대부분 변수 이름 뒤에 s가 붙어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레이블이라고 하는 게 그거잖아요. 이렇게 딱딱 붙여주는 포스트잇 붙여주는 그거를 레이블이라고 하잖아요. 그럼 이게 아닐까 하고 생각이 되는 거죠. 서버가 아니면 지워버리면 되는 거고요.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순서대로 전달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
박스 플롯이라고 하는 이 함수 안에서 박스 플롯이라고 하는 함수 안에서 얘네들 다 그냥 남겨두고 다 건너뛰고 얘만 뚝 하고 넘기는 거죠. 그럼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반드시 키워드를 쓰셔야만 돼요. 안 쓰면 안 되는 거예요. 키워드를 안 쓰게 되면 어떻게 돼요? 키워드를 안 쓰게 되면 순서대로 넘기는 거예요. 그죠? 순서대로 넘기게 되면 너치라고 하는 부분에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는 반드시 얘는 키워드를 쓰셔야 돼요. 그럼 여기를 토탈 빌이니까 토탈 빌 이렇게 하고 두 번째가 팁이니까 팁 되는지 안 되는지 볼까요? 네, 됐네요. 그죠? 네. 그래서 첫 번째 데이터가 토탈 빌, 거기 레이블을 토탈 빌이라고 했더니 여기가 이렇게 보이고요. 두 번째 데이터가 팁, 레이블을 팁이라고 했더니 여기 팁이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금액이죠. 요거는 그 PLT에서 Y 레이블로 직접 하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 해서 뭐 어마운트 이런 정도로 금액이라는 단어가 우리말로는 뭐 금액 이런 정도로 하면 될 것 같고 뭐 영어로는 어마운트 정도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주면 최소한의 정보는 되는 거죠. 최소한의 정보들이 들어가 있는 그런 박스 플롯이 되는 겁니다. 네, 질문 있으세요? 근데 사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요거를 연습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한 개 이상의 데이터들도 한꺼번에 그릴 수 있다라고 하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드렸던 문제고요. 얘네들은 사실은 같이 보는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토탈 빌은 그 범위가 0에서부터 50까지의 범위고요. 팁은 기껏해야 0에서부터 10 정도까지의 범위밖에 안 돼요. 그래서 얘네들을 같이 놓고 비교를 한다는 게 큰 의미는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경우에는 피규어 하나에다가 서브플롯 두 개를 놓고 따로따로 그려주시는 게 오히려 더 보기가 좋아요. 그거는 한번 여러분들이 연습을 해보세요. 한번 해드릴까요? 해드리겠습니다. 간단한 방법은 피규어하고 엑시스를 두 개를 동시에 리턴 받는 방법이 제일 이게 조금 더 간단할 거예요. plt.sub.plot.를 이용하시면 되죠. sub.plot. 네, 여기에는 로우의 개수, 컬럼 개수. 저는 로우의 개수는 기본값인 2를 그대로 사용을 할 거고요. 컬럼의 개수를 2개로 할게요. 그러니까 이거는 옆으로 배치하겠다는 얘기죠. 옆으로 이렇게 배치하겠다는 얘기고. 그럼 이제 이 AX라고 하는 변수가 배열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배열이 되니까 여기에 0번 이렇게 하시면 되고 여기에서 박스 플롯 이렇게 하시면 돼요. 여기서는 무엇을 그려주면 되냐면 팁스의 토탈 B를 그리시면 돼요. 토탈 B를 그리시면 되고요. AX 1번에는 마찬가지로 박스 플러스를 그려주시면 되는데 이번에는 팁스의 팁을 그리시면 돼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plt.show를 하시면 되죠. 일단 그래프를 그려보고 그 다음에 옵션들을 설정할 게 보이면 그때 하시면 돼요.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Y축의 단위가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아예 이런 경우는 따로따로 보시는 게 더 낫겠다 라고 하는 거고요. 뭐 여기 레이블 바꿔주시면 될 거는 박스플롯에서 레이블 바꿔주시면 될 거예요. 뭐 여기는 토탈 빌이다. 여기는 뭐 팁이다. 이런 식으로 레이블 바꿔주시면 될 거고 Y축이 무엇이다. 뭐 이런 것들 옵션으로 조금 더 설정을 해주시면 될 겁니다. 그런 세세한 옵션들은 여러분들 직접 한번 해보시고요. 의미 아시겠죠? 얘는 생략해도 될까요? 안 될까요? rows 1이라고 하는 rows 1이라고 하는 파라미터는 생략해도 될까요? 안 될까요? 생략해도 되겠죠? 생략해도 됩니다. 왜 그러냐면 기본값이 이미 1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두 번째 아규먼트이기 때문에 얘를
파라미터 생략하지 못하고요. 이렇게만 하셔도 똑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되셨죠? 네,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 성별 팁을 박스 플롯을 그리자고요. 여기서 제가 원했었던 거는 뭐냐면 이거를 원했던 거예요. 전체 데이터 프레임을 남성과 여성으로 나누는 거예요. 남성과 여성으로 나눠서 그 남성들의 팁에 그 기술 통계량이 있을 거고요. 여성들의 팁에 기술 통계량이 있을 거예요. 그것들을 박스 플롯을 같이 놓고 비교를 해보자라고 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피겨를 서브 플롯을 따로따로 두자는 게 아니라 하나의 피겨 안에 놓고서 박스 플롯을 비교해 보자라는 그런 의미였었고요. 찾고자 하는 그런 내용들을 먼저 좀 보시면 부분 집합을 먼저 찾을게요. 메일이라고 부분 집합을 먼저 찾을게요. 이 부분 집합은 팁스라고 하는 데이터 프레임에서 팁스의 무슨 컬럼? 성별이라고 하는 컬럼의 값이 메일, 이게 남자죠. 이렇게 찾으면 돼요. 그죠? 제대로 찾아졌는지 한번 간단하게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력해 보시면 네. 성별 부분을 보시면 여기가 전부 메일인 게 맞죠. 그래서 제대로 찾았구나 확인이 되시면 이제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돼요? 여기에 우리가 원하는 건 팁, 그리고 그 팁에 무엇이죠? describe. 이 값들을 우리가 여기 있는 값들을 우리가 박스 플롯으로 표현하고 싶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죠? 네. 이 값들을 우리가 박스 플롯으로 뭐 이상치가 있는지 뭐 이런 것들 표현하고 싶은 거고요. 자, 그럼 하나가 더 있어야 되겠죠. 또 하나가 있어야 되는 게 뭐냐면 이번에는 여성이라고 하는 부분 집합이 있어요. tips female이라고 변수를 만들어 주시면 되겠죠. 똑같은 방식으로 하시면 돼요. tips에서 성별의 값이 무엇인 female인 거를 찾으시면 돼요. 여기서는 그냥 바로 할게요. tips female의 팁이라고 하는 컬럼에 describe를 볼게요 라고 하시면 되겠죠. 여기 있는 값들을 박스 플러스로 그려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 숫자로만 봤을 때는 최소값 1달러, 최소값 1달러 똑같고요. 최대값 10달러, 최대값 6.5달러. 그러니까 이것만 봐도요. 남자들은 분산이 좀 크구나라고 하는 거를, 그러니까 1달러에서부터 10달러까지 이렇게 넓게 퍼져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숫자로 볼 수가 있고요. 여성들은 1달러에서부터 6.5달러까지 퍼져 있는 정도가 조금 덜 하구나라고 하는 걸, 분산이 적구나라고 하는 걸 보실 수가 있으세요. 그 다음에 중위값은 3달러, 2.75달러. 그러니까 큰 차이는 없어 보인다. 중위값 자체로 보면 25센트 정도 차이니까 뭐 동전 하나 더 주고 안 주고 차이밖에 없는 거잖아요. 이런 차이가 있구나를 숫자를 통해서도 알 수가 있는데, 사실 숫자로만 보면 얘네들이 확 눈에 띄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이런 숫자들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게끔 보여주는 게 그게 박스 플롯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박스 플롯은 이렇게 그리시면 돼요. 아까 우리 박스 플롯 두 개 한꺼번에 그릴 때 어떻게 했어요? 여기에다가 배열 리스트 만들어주고, 배열이나 리스트 만들어주고, 우리가 그릴 녀석들을 이렇게 원소로 넣었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에 남성의 팁 넣으면 되고, 두 번째 여성의 팁 이런 식으로 넣으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응용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서 그릴 거는 이제 바로 보면 박스, plt, 파이플럿, 점, 박스, 플럿 이렇게 하시면 되고, 여기에다 무엇을 넣어주시면 되냐면 우리가 찾은 게 팁스, 메일 이렇게 만들었죠. 여기에서 팁이라고 하는 컬럼 선택하시면 되는 거고, 팁스, 피메일이라고 하는 부분 집합에서 역시 마찬가지로 팁이라고 하는 컬럼을 찾으시면 돼요.
자, 일단 여기까지 하고 그려볼게요. 제가 무엇을 잘못했을까요? 박스 플롯, 오타 있었군요. 네. 일단 그래프는 나왔어요. 네, 그래프는 나왔고 그래프의 내용을 보시면은요. 왼쪽이 아마 남성일 거고요. 오른쪽이 여성일 겁니다. 둘 다 팁을 의미를 하고요. 팁을 의미를 하고 최소값은 남성과 여성이 동일하고요. 그 다음에 중위값을 보면 중위값이 아주 약간 차이가 나고요. 아주 약간 차이가 나고 75% 부분도 큰 차이는 없고요. 약간 차이가 납니다. 자, 여기가 최대값인데 최대값은 남성과 여성의 차이가 좀 심합니다. 그죠? 요거를 보기 위해서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단위가 비슷하잖아요. Y축의 단위가 그 남성과 여성의 Y축의 단위가 비슷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원했던 거는 하나의 축을 놓고 하나의 Y축을 가져다 놓고 박스 플롯 두 개를 그려서 어떤 데이터가 분산이 크고 어떤 데이터가 분산이 작은지 이거를 비교하고 싶었던 거예요. 이럴 때에는 피겨를 여러 개를 만드는 게 아니라 피겨를 한 개만 만드시는 게 좋죠. 서브 플롯을 한 개만 만드시는 게 좋죠. 요거 아마 서브 플롯 두 개로 만들어가지고 그린 분 계실 거예요. 근데 그러면 서브 플롯 두 개로 만들어서 그리게 되면 그래프가 어떻게 나오냐면 왼쪽 그래프는 Y축이 0부터 10까지가 되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 그래프는 그 0부터 아마 6이나 7 정도까지밖에 안 올라갈 거예요. 그래서 박스가 이렇게 그려지고 박스가 비슷한 크기로 그려질 거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놓고 보면 어떤 게 그 분산이 크지 작지를 한눈에 파기 좀 힘들죠. 옆에 있는 그 Y축에 있는 숫자들을 보기 전에는 그래프가 박스가 크기가 비슷한데 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시각화할 때 서브 플롯 두 개를 주는 것보다는 하나의 Y축을 가지고서 분산을 비교할 수 있게끔 그려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제가 원했던 거예요. 여기서는. 자, 그 다음에 아까 요거는 말씀드렸죠. 1번, 2번. 요거는 박스 플롯에다 무엇을 넣어주시면 된다? 레이블즈를 넣어주시면 되고요. 왼쪽이 메일이니까 메일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고 오른쪽은 female 이렇게 넣어주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까지 이렇게 됐죠? 이렇게까지 됐고 자 이제 좀 보기 싫은 게 뭐냐면 여기가 좀 보기가 싫어요. 여기가 뭐냐면 워닝이에요. 그러니까 워닝은 에러랑은 다릅니다. 이건 그냥 단순히 경고고요. 경고고 이거를 무시하셔도 동작하는 데는 그 정상적인 동작은 이루어지는 거예요. 정상적인 동작은 이루어지는데 이런 경고가 있다. 뭐 그런 내용이고요. 경고의 내용이 뭐냐면 여기서 몇 가지 용어만 보여드리면 ragged, nested, sequence라고 하는 게 있고요. 자, sequence는 여러분들 뭐랑 동일하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list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nested, 중첩되어 있다라는 뜻이죠. 중첩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리스트 안에 또 뭐가 있다? 리스트가 있다라는 뜻이에요. 이제 nested sequence까지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다음 옆에 ragged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ragged라고 하는 단어가 무슨 사전 찾아보시면 삐쭉삐쭉 이렇게 되어 있는 이런 거를 ragged라고 해요. 아마 사전 찾아보시면. 그러니까 직사각형 모양이 아니라 어떤 거는 길고 어떤 거는 짧고 어떤 거는 더 짧고 어떤 거는 더 길고 이런 모양 이렇게 들쑥날쑥한 이런 모양을 ragged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2차원 리스트가 들쭉날쭉한 리스트다라는 뜻이에요. 자, 왜 그러냐면 요게 문제인 거예요. 이게 남자의 숫자가 많을까요? 여자의 숫자가 많을까요? 두 개가 똑같지가 않죠. 우리 아마 어제
그건 통계 내용을 다 보셨을 거예요. 전체가 몇 명인지 혹시 또 기억력이 3초라. 어쨌든 남성이 많았던 걸로 기억을 하고 여성이 적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자, 그러면 얘는 어떻게 생긴 그 2차원 배열이 되냐면 전체 배열 안에 얘는 이만큼 길고 그 다음에 아래쪽은 짧은 배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들쭉날쭉하다. 예. 이렇게 보내지 말아라. 이렇게 보내는 거는 좋은 방법은 아니다.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 못하지는 않지만 못하는 건 뭐 튜플의 리스트, 뭐 튜플들의 리스트, ND 어레이 뭐 등등 어쩌고저쩌고 뭐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아무튼 이렇게 레그드로 쓰는 건 별로 좋지가 않다. 그래서 만약에 그런 레그드인 그런 거를 원한다면 이거를 명시해라. 요것만 명시하면 이 에러는 없어질 거다라는 얘기고요. 언제냐 하면 ND 어레이를 만들 때. 그러니까 넘파이 배열을 만들라는 얘기. 넘파이 배열을 만들면서 D타입이라고 하는 거를 아예 설정을 해버려라. 그런 얘기예요. 무슨 이런 얘기죠.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변수 이름을 뭐라고 할까요? 변수 이름을 팁스 바이 성별 이렇게 할게요. 넘파이 점 배열을 만들어라. 이런 얘기. 넘파이 점 배열을 만들어라. 그 다음에 여기다가 요 리스트를 넣어주는 거예요. 이 리스트를 여기다 이렇게 넣어주는 거예요. 요것만 해서는 안 돼요. 얘도 마찬가지로 레그드 어레이. 얘도 그 첫 번째 원소가 더 길고 두 번째 원소가 짧은 레그드 어레이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아규먼트 중에서 어떤 아규먼트? D타입이라고 하는 아규먼트를 여기 D타입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죠? D타입이라고 하는 아규먼트를 문자열 object라고 표현을 해라. 그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요렇게 만들어진 녀석을 여기다 넣어라는 뜻이에요. 해보시면 워닝이 없어지죠. 워닝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그 워닝 안에 사실은 해결 방법이 사실은 다 있었던 거예요. 이런 얘기입니다. 배열을 만들 때 numpy ND 어레이를 생성할 때 D타입을 명시해라. 그러면 레그드 어레이를 정상적으로 처리하겠다. 경고 없이 정상적으로 처리하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네. 그러면 워닝 없어졌죠? 워닝 없어졌죠. 뭐 메일, 피메일은 여기 그대로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혹시나 뭐 여기 레이블 같은 거 넣고 싶으시면 레이블이나 타이틀 넣고 싶으시면 여기는 Y 레이블이라고 하시면 되고요. 여기는 타이틀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꾸며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한눈에 파악을 하실 수가 있으신 거예요. 남자는 분산이 크다. 여자는 분산이 작다. 그래서 그냥 농담 삼아 얘기하면 남자는 복골복. 어떤 손님은 적게 주고 어떤 손님은 많이 주고 여자는 그런 그 편차가 적으니까 적당한 수준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고 뭐 그런 내용입니다. 네, 일단 첫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나머지는 다 이제 비슷한 방법이에요. 나머지는. PLT show 뒤에 놓는다라고 하는 말씀이 어떤 말씀이시죠? 코드를 이런 코드를 넣었다라는 말씀이시군요. 이거를 이렇게 코드를 넣으셨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죠? 예. 맞아요. 이거는 뭐냐면 아예 그 넘파이의 워닝을 보여주지 않겠다.
아, 아. 그러니까 무시하겠다. 워닝을 무시하겠다라고 하는 메서드를 호출하신 거예요. 예. 그리고 모든 워닝을 다 그 안 보여주겠다가 아니라 아까 워닝의 이름이 이거였었죠. 예. 워닝의 이름이 비저브 디프로케이션 워닝이라고 하는 거였었는데 이런 종류의 워닝이 나타나면 콘솔 창에 나타나지 않게끔 그냥 콘솔 창에서만 없애버리겠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얘는 콘솔 창에서만 없애버리겠다라는 그런 뜻이고요. 예, 요거 아마 인터넷에 찾아보신 것 같아요. 이것도 나쁘진 않습니다. 나쁘진 않고 이 방법은 뭐냐면 이 방법은 아까 말씀드렸던 이렇게 레그드 어레이 들쭉날쭉한 첫 번째 행은 길고 두 번째 행은 짧은 이런 레그드 어레이를 레그드 어레이가 아닌 객체들의 어레이로 생각을 하겠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이거를 써주지 않은 경우에는 얘도 숫자고 얘도 숫자죠. 그러니까 숫자들이 들어가 있는 2차원 배열인데 첫 번째 행은 길고 두 번째 행은 짧은. 그래서 얘가 레그드 배열인 거예요. 레그드 배열이 되는 거고. 근데 만약에 숫자들의 배열이 아니라 객체들의 배열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숫자들의 배열이 아니라 객체들의 배열이다라고 생각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거는 어떤 배열이 되는 거냐면 첫 번째 객체와 두 번째 객체를 가지고 있는 배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레그드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는 첫 번째 객체가 긴 객체고 두 번째 객체가 짧은 객체이기는 하지만 그건 숫자들일 때 그런 의미고 그냥 그런 숫자라고 하는 개념을 없애버리고 객체라고만 보면 첫 번째도 객체고 두 번째도 객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레그드라고 하는 걸 없애겠다는 그런 의미인 거예요. 그래서 처리 방법이 약간 다른 겁니다. 약간. 네. 네, 제 과제 하실 때 그거 봤어요. 네, 요렇게 없앴구나라고 하는 거 봤는데. 네, 또 질문 있으십니까? 네, 질문 없으시면 요 정도로 하고요. 15분 정도 쉬었다가 나머지 계속해서 이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